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고 있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했더니 머리가 좀 띵하고 비몽사몽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기분도 바꿀 겸 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2-6 꽤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캐드도 그렇지만 다른 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교육을 할 때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뭐 많은 요즘 많이 그러죠. 외우지 말고 뭐 이해를 하자고 하는데 이 캐드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뭐냐면 명령어 몇 개 없고요. 그다음에 명령어를 안다고 해서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 이 3D까지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거를 제가 가장 강조하는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명령어 다 안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갖고 자기 좀 하는데 자기 캐드 잘한대요. 명령어 알고 하는데 뭐가 막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 저보다 많은 명령어들을 알고 있어요. 뭐 막 설정 바꾸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건 나중에 책을 보면 책이든 인터넷에 요즘 정보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어떤 과제, 어떤 일, 어떤 미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캐드 헬브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식을 좀 공유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안 외워도 돼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서점을 가서 명령어를 내가 이런 명령어가 있을까 하고 서점을 가서 찾아요. 책을 넘겨갖고 차례를 보고 내가 그 찾고자 하는 명령어가 있는지 그걸 해결해주는 명령어가 있는지 그런 찾은 다음에 그게 있으면 대략 읽고 써요. 그냥 쪽지에 써가지고 그거를 책상에나 어디에 이렇게 하나 노트식에 그냥 써서 그냥 그걸 펴놓고 작업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에 또 이제 이 상단에 여기 있는 그 메뉴들 메뉴를 클릭을 해서 안 한다는 이유가 나쁜 짓 아니에요. 나쁜 짓 아닌데 더뎌요. 발전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적어 놓은 거나 노트한 거나 뭐 포스트잇에 붙여서 키보드로 치고 사용을 몇 번 하시다 보면 명령어는 자동으로 외워져요. 진짜 바보 아닌 이상은 아니면 꼴랑 한 3번, 4번 해놓고 이 명령어 아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은 진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보고 굳이 외우지 않고 그냥 명령어 이렇게 포스트잇이든 어디 붙여 책상이나 어디 모니터에 붙여놓고 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명령어는 자동으로 외워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해도 어느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활용 방법이에요. 똑같은 어떤 과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활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방법론들을 풀어헤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캐드 해부학이라는 이름을 캐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분해를 한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해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미션이나 과제가 있을 때마다 그거는 똑같은 과제들이 맨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맨날 오진 않고 그러니까 그 다방면으로 개개인이 좀 방법론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시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고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캐드는 금방 늘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3D 버전 2-6 그 해부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같아요.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뭐 지금 내내 요 명령어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적어 놨잖아요. 이 화면에 이거를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나 이런 데 적어서 그냥 책상에 놓거나 모니터에 붙여놓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건 예를 들어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 흐름 있죠. 객체를 선택하고 높이를 주고 뭐 이런 그 흐름, 혹시 그게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 흐름, 명령어의 흐름까지 적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V포츠로 화면을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V포인트로 영역을 나눠 줄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보시면 자, 이 투상을 그려 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여러 번 하셔서 이제 아시겠죠? 요 형태 요 부위는 평면 그러니까 탑뷰죠. 평면 탑뷰 작업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쭉 시키면 되겠고요. 20으로. 자, 여기에 여기 이제 원이든 반원이 있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없으니 정면도, 자, 프론트 뷰 쪽에서 이제 타원이 진 거잖아요. 경사든 타원이 졌으니까 좌측이나 이쪽 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나 라이트에서 보는 거, 이 그림을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자. 그럼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리는 거는 시간 뭐 빠르고 느리고는 이제 좀 시간에 따라서, 많이 해본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여기가 라이트 뷰가 이렇게 경사나 타원이 이렇게 타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탑뷰에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없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건 명령어는 제가 이제 좀 이후에 뭐 대단한 거 아닌데 그 이후에, 왜냐면 이걸 지금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명령어를 그 양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죠. 1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지금 해놨네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지가 좀 됐어요, 사실. 근데 일이 제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자, 밑에 요거 한 덩어리 그려서 익스트루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거 지금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90.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자, 3D 로테이트해서 Y축.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밤샜더니 좀 해롱해롱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던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잠깐만요. 이거 화면이 맨날 잊어먹네요. 화면이 까마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흰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눈이 너무 아파요, 흰색으로 하면. 자, 그리고 얘도 3D 로테이트를 해서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 제가 헷갈려서 돌려본 거예요. 자, 탑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 익스트루드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방법을 찾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3D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아이고, 옵션 또
잠깐만요. 아우. 네, 3D 로테이트로 얘를 다시 3D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자, 여기 잡고요.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도.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투상을 그려요. 필요한 거 뭐 요 사이즈들에 따라서 투상을 이렇게 그린다 치고요. 그럼 이 밑에는 요 밑에 거 요거는 탑뷰 요걸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리전으로요. 그 비폴리 말고 전에 말씀드린 리전 이 객체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 그러면 바뀌죠. 남는 객체는 없고요. 비폴리는 비교를 한번 해. 비폴리는 하면 이렇게 객체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지워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높이가 돌출 높이가 20이니까 익스트루드 20. 이제 이거 뭐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 두 개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프론트 뷰랑 이 라이트 뷰 이 두 개죠. 대신 둘 중에 하나는 여기까지 요 안에만이 아니고 여기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야 요 부위, 요 겹쳐지는 부위, 요 부위를 해소를 할 수 있겠죠. 일단 프론트 뷰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그래서 비폴리로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높이 10이죠. 아, 여기죠. 여기 10. 익스트루드 10 하고 이제 3D 로테이트 바로 가겠습니다. X축이죠. X축.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되죠. 90도. 그 다음에 무브로 옮겨 다십니다. 자, 하이드. 작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을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라이트 뷰. 여기 요거까지만 가면 되겠죠? 아까 프론트에서 요거를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폴리로 형성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이 방향이잖아요. 얘가 일로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돌리셔도 되고요. 뭐 이거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얘도 익스트루드 10이죠. 그러면 익스트루드 10.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잡고 이 축이죠. Y축 하고 일로 이렇게 돌아야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90. 아이고, 왜 이러지? 3D 로테이트 여기 잡고 Y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 네, 됐습니다. 무브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유니온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요 모양, 요 탑뷰에서 요 모양만 하고 그 라이트 뷰랑 프론트 뷰에서 이 밑에까지 이 높이까지 다 해도 됩니다.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그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깔끔하지 않겠냐, 편하게 이 넓은 데다 얹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봤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요. 먼저 프론트 뷰부터 가볼게요. 아, 아니다. 예. 그래도 기준 탑뷰부터 가볼게요. 조금만 빨리 할게요. 이거는 자, 비폴리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얼마입니까? 여기는 20이죠. 익스트루드 20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론트 뷰를 가져와서 아까하고 약간 틀릴 거예요. 제가
유니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겹치게 그려도 돼요. 굳이 막 이건 이제 치수가 먼저 하고요. 리전으로 해서 얘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돌출 두께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익스트루드 10. 여기죠 10. 얘가 얘예요. 얘 10.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립니다. 세워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니까 90도. 그 다음에 무브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딱 따서 했잖아요. 따도 되는데 그게 귀찮으시면 이게 이제 치수가 간단해서 그런데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다 가져오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 부위죠. 이제 일단 먼저 돌릴게요. 돌려서 요 10 돌출 두께 여기 10이요. 익스트루드 10. 그 다음에 이제 3D 로테이트 해서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무브로 이제 갖다 놔요. 하이드에 보면 얘가 겹쳤죠, 두 개가. 근데 유니온은 이게 예를 들어서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문제는 없잖아요. 뭐 삐져나가도 어떻게 하다가 삐져나갔다고 쳐요. 그럼 요거 잘라내면 되잖아요. 다시 그리피도 언두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또 이만큼 잘라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꼭 딱 안 맞춰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이드링 한 다음에 넘어간다 그러면 유니온을 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무모할 수도 있는데 그 연습이니까 한번 좀 찾아서 해보세요. 뭐가 있을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요런 겁니다. 요런 형태인데 뭐 별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릴지를 똑같이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좀 복합이 됐죠. 여기 이제 경사, 얘도 경사, 얘는 판은 그냥 판처럼 생긴 거는 하나 쭉 그리겠죠. 얘 해서 익스트루드 해주고 여기 있네 10. 그럼 이제 얘랑 얘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죠. 무모하죠. 한 번에 하려면. 그러니 얘 하나 따로 하고 얘를 하나 따로 하는데 얘를 또 얘랑 분리를 해서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분해를 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간단하게 한 뭐 2, 3분? 숙달되면 한 1분이면 되겠죠. 간단한 형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뭐죠? 두 개가 있네요. 이건 아닌데 이거 뭐지? 밑에 판 거.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 형태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를 밑으로 안 가고요. 위로 올라온 거로 갈게요. 제가 좀 얘를 이렇게 올라온 거로 안 올라가네요. 지금 그림상에는 밑에 파여 있는데 여기 요 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측이 라이트 뷰가 경사졌으니까 프론트 작업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3D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탑뷰 요 형태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일단 이 형태는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정해진 원으로 그 원기둥을 넣어서 서브 트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서브 트랙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어떤 분석을 한 겁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이 좀 제일 간단하지 않겠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판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상을 꼭 안 그리셔도 되는데, 투상도 요거 어쨌든 이제 80에 50 이건 간단하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그냥 렉탱글로 80에 50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굳이 안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돌출 높이 10, 익스트루드 10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돌출이 지금 40이죠. 예, 40. 그러면 요 형태 이걸 그려서 익스트루드 40을 하고, 여기 20이니까 반지름이 10인 원기둥을 그려서 서브 트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 형태가 여기 탑뷰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져와서 이제 비폴리 왜 하는지 알겠죠? 이 리전이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해본지 않아서. 리전 안 되죠. 이게 이제 끝맺혀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저기서 가져왔잖아요, 프론트뷰에서. 근데 이 선이 있으니까 제가 귀찮으니까, 그 자른 게 귀찮아서 그냥 비폴리 하고 빼서 그냥 이레이지를 하는 거예요.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익스트루드 40을 하면 되죠. 익스트루드 40 해서 무브로 자, 옮겨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 기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삼각형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요 삼각형을 그릴 차례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이트 뷰에 경사가 졌으니까 프론트 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투상을 그려놓은 게 있으면 요거예요. 프론트 뷰.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또 비폴리 바로 하셔도 돼요. 해서 가져와서 익스트루드 10이죠. 그러면 익스트루드 10 하고 얘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3D 로테이트 해서 자, 이 축을 기준으로 돌아야 되죠. X축 이렇게 가죠. 90도인데 이렇게 반식이니까 플러스 90 해서 무브 해서 갖다 주면 됩니다. 자, 하이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요 원기둥 치수가 이제 20이니까 저거겠죠. 저거 뭐지? 반지름이 10이겠죠. 그냥 서클 해서 반지름 10인 원 그리고 돌출이 20인데 좀 여유 있게 좀 했으면 한다 그랬죠. 익스트루드 한 30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되죠. 똑같아요. 3D 로테이트 원기둥도 다 먹는 거겠죠. 당연히. 잠깐만요. 3D 로테이트 해서 4분점 그러니까 4분점 잡는 오브젝트 스냅을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혹시 모르니까 4분점 잡아주시는 거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X로 이렇게 돌려야 되죠. 90. 자, 맞죠? 일단 이거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센터 포인트 잡아서 여기 치수를 보니 10이고 20이고 20인데 여기 10이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떨어져 있고 이 부위의 중간을 잡으면 되겠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길이가 틀리다 그러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무브를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중심선 센터 포인트 중심점을 잡고요. 여기를 놓으면 얘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로 당연하지만 갖고 가고 싶으면 여기서 이 플랜 뷰 여기서 그냥 무브로 10 하면 되겠죠. 10을 더해야 되는구나. 10. 예. 요런 그러니까 처음 3D 접하시는 분들은 하도 이게
긴장을 하고 이게 3D가 뭔가 대단하게 있는 줄 알고 이런 무브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못 하세요. 근데 뭐 간혹가다 제가 무브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단순하게 좀 사용을 하세요. 한 번에 갖다 놔도 되는데 갖다 놨더니 틀렸어. 그러면은 지금 제가 사용한 방법대로 무브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트랙, 자 뺐어요. 하이드. 그 다음에 유니온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요 판을 요 보이는 만큼만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얘도 그럼 요 높이만큼 포함해서 얘는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는데, 요 이제 삼각형이 형태가 이제 오각형식으로 되죠. 요만큼을 더 돌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판을, 당연한 얘기겠죠. 판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더 편한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만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사각형 보여드릴까요? 한번. 혹시 뭐 방법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냥 그릴게요. 그냥 20에 50이니 20에 50을 그려서 뭐냐면 프론트 뷰를 그려서 얘를 잘라낼 거예요. 이 프론트 뷰 뭐냐면은 요 형태 있잖아요. 잠깐만요. 탑뷰 프론트 뷰죠. 자, 가져올게요. 그냥 버벅됩니다. 얘랑 얘를 가져와서 비폴리로, 그리고 얘를 그냥 통으로 20 익스트루드를 할 거예요. 익스트루드 20 됐죠. 그 다음에 3D 로테이터로 돌려주고, 자 X로 90.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만큼만 이제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게 10에 10짜리 삼각기둥을 그리면 돼요. 자, 라인 10에 이렇게 해서 리전, 비폴리가 좋은데 나는. 자, 익스트루드 40 해서 이거를 가져다가, 보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3D 오브젝트 같은 경우가 하이드를 하면은 잘 이상하게 안 잡혀요. 다른 버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그 오브젝트 스냅을 사용할 때는 리젠으로 다시 수문선까지 다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무브를 하시면은 오브젝트 스냅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브 트랙으로 잘라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 편할지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거의 나와 있죠. 어떻게 할지. 요거 한 덩어리 그리고, 얘 한 덩어리 그리고, 얘 한 덩어리 그리고, 얘 한 덩어리 그리고. 다시요. 요거 우측이 경사가 졌으니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해서 요거 10만큼만 익스트루드를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얘는 탑뷰 요거 작업해서 익스트루드 10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라이트 뷰 쪽 우측이 경사가 졌으니까 프론트 뷰를 그려서 10에 반지름 10이니까 10이네요. 10 익스트루드 해주고, 얘는 프론트 뷰 쪽이 그 타원이나 경사가 졌으니까 라이트 뷰나 레프트 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 10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거 어둡네요. 하늘색.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막 모양이, 어떤 형태가 좀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 아, 뭔가 어떤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냥 알아서 되는 거 없고요. 뭐, 특별히, 이렇게, 특별히 뭔가 특이한 방법 이런 건 없습니다. 저도 있으면 알고 싶네요. 일단 너무 이렇게 점점 시간 지나면 이제 부품 같은 거 인터넷에 떠도는 부품 같은 거 제가 가져다가 한번 이제 방법을 공유할 건데요. 그때 보시면 알아요. 왜?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작업들을 왜 하냐 하고 이렇게 후딱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봤을 때 100%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명령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 프론트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전 해서 얘가 10이죠. 익스트루드 10 해주고요. 그리고 3D 로테이트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X축으로 90이죠.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먼저 가볼게요. 얘는 탑뷰에서 본 거를 그리면 되겠죠. 헷갈리니까 자, 이겁니다. 탑뷰요. 요거 그려서 익스트루드 1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왜 이러냐, 마우스 휠이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얘 비폴리 해서 그냥 가져올게요. 자, 해서 익스트루드 10이죠. 10. 무브 이거 잡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브 잡고 이렇게 가시면 잘못하면 제 생각인데 요 뒷점이 잡히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무브를 하셔가지고 마우스를 그냥 이렇게 아니면 엔드포인트 다시 치세요. 그럼 이렇게 끝점으로 가거든요. 바짝 가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엔드포인트. 저도 오브젝트 스냅을 켜놓고 몇 개 지정을 해놓고 하는데 만약에 무브 할 때 이쯤에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끝선을. 그러면 엔드포인트를 다시 엔터 치시고 여길 잡아서 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아마 겪으실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 기억을 하셨다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프론트 뷰죠. 프론트 뷰에서 반지름 여기 요거니까 10이죠. 익스트루드 10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EV죠. EV인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그럼 비폴리로 해서 제가 이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저 선 따오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10 해서 3D 로테이트. 자, 여기 잡고 90. 그다음에 무브 잡고 옮겨주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 해볼게요. 됐죠. 이 다음에 이제 요거 남은 거잖아요. 요거는 라이트 뷰를 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 플랜에서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면 비폴리 해서 얘 잡아주고요. 얘 가져와서 익스트루드 요거죠. 10 해주면 되겠죠. 대신 이제 먼저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 익스트루드 10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 여기 잡고 이제 Y축으로 해서 무브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요 부위인데 얘가 잘 잡히겠네요. 제가 오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포인트로 여기 엔드포인트 잡아주면 되죠. 그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이 유니온이죠. 유니온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방법은 딱히 억지로 만들면 있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왔을 때 이제 꼭 이렇게 찌질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얘를 분해를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3D 특히 3D 작업에 있어서는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면도에 이제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 파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라이트 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측면도에 경사가 졌어요. 라이트 뷰에. 그러면 프론트 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라이트 뷰를 그려서 이 부위를 라이트 뷰를 그려서 하면 여기를 또 파내야 되죠. 아니면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이런 된장. 잠깐만요. 이거를 자 3D 로테이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Y축에 91로 뭐냐면은 지금 이거 하나 이 상태로 요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얘도 빼줘야 되고 얘도 있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 디귿자 형태도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가 파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작업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러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제시한 대로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요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그냥 하고요. 얘는 아까 계획대로 프론트 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얘도 프론트 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보셨죠? 자 서브 트랙으로 빼자. 이게 좀 간단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제일 빠르지 않겠냐 제 생각에 내가 알고 있는 명령어로 이게 제일 빠르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 판을 먼저 그릴게요. 80에 50이에요. 그러면 렉탱글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80에 50. 그리고 돌출이 10이에요. 익스트루드 10.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기상에 이걸 먼저 그려볼게요. 요게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으니까 요거 이 프론트 뷰 그리고 익스트루드 10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프론트 뷰 여기죠.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익스트루드 10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D 로테이트로 돌려서 옮겨 주겠습니다. 그럼 하이드 됐죠? 자 이게 남았어요. 아까 제가 계획을 했죠. 프론트 뷰 경사가 깎이기 전이죠. 경사 깎이기 전이겠죠. 이 부분을 그려서 이 부분을 잘라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경사가 안 졌으면
이 형태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프론트 뷰에서 이 형태를 찾습니다. 가져왔어요. 이거 없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익스트루드 50이죠. 얘만큼 할 거니까 익스트루드 해서 50 해서 3D 로테이트 해서 X축으로 90 하고 무브 여기 자꾸 이제 옮겨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잘라 줄 거예요. 서브 트랙. 그러면 이 삼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이제 우측면들을 보면 될 거예요. 예, 여기 P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P라인으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려 놓을게요. 나중에 돌려도 돼요. 근데 일단 돌려놨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돌출 높이가 10, 30, 10인데 50인데 그냥 여유있게 60을 할게요. 60을 해서 3D 로테이트해서 3D 로테이트 손가락이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자, Y축으로 마이너스 90,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90. 자,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하이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서브 트랙으로 얘를 빼줍니다. 자, 제가 제안해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언 하면 되죠. 그 두 번째 방법은 체인지 명령으로 뭐냐면은 아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걸 그려서 라이트 뷰에서 체인지 명령을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졸립기도 해서 그냥 갈라다가 그냥 패스하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선이에요. 이 선이군요. 그리고 자, 뭐냐면은 P라인으로 이게 하나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파내는 거 아니죠. 파내지 않고요. 요 밑에 거를 하나 그리면 되겠네요. 자, 전에 제가 체인지 명령을 얘기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 사이즈는 요 형태 요거는 10이죠. 돌출비 10이 두 개가 필요하고 전체가 50이니까 뭐냐면 카피를 하나 하세요. 카피를 얘를. 그래서 익스트루드해서 10. 그다음에 뭐 단순한 방법이 저는 저 단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거를 그냥 무브로 올려놓고요. 체인지 명령을 써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성을 높이를 50으로 바꿀게요. 올라갔죠. 그럼 리스트를 해볼게요. Z축이 50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에 체인지 명령을 쓰는 이유 중에 이유가 이럴 때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얘도 올라와야 되죠. 아니면 얘는 그냥 50을 쭉 올려도 되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익스트루드로 해서 이 돌출이 전체가 50이잖아요. 50을 해주면 볼게요. 여기 겹쳐져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유니온을 할 거니까. 근데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자, 얘도 요 조그만 거 요 부위가 될 거예요. 얘도 체인지로 돌출 밑에 거 10을 해줬으니까 체인지로 그 높이를 엘리브를 고도를 10으로 바꿔주자는 거예요. 연습이니까요. 좀 이럴 때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체인지 명령으로 선택하시고 특성 들어가셔가지고 높이에서 10으로 바꿔주세요. 자, 색상을 다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죠 지금. 그리고 확인, 초록색 보이시나요? 네. 리스트로 확인을 해보면 Z값이 10이에요. 그래서 돌출 높이 30만원 하셔도 돼요. 자,
익스트루드 30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리스트에 보면 Z 값이 50이죠. 제가 마이너스 익스트루드 하려고 50으로 올린 거예요. 10에 30에 10이니까 50이니까 거꾸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익스트루드에서 마이너스로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 자, 하이드, 유니온. 그러면 얘를 3D 로테이트해서 일단 일로 한번 돌려줘서 2D에서 3D 로테이트해서 Y축 잡고 마이너스 90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똑같죠, 결과는. 체인지를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빠른 거는 아까 첫 번째 방법,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좀 더 빠르지 않겠냐, 편안하고. 그렇지만 이제 체인지라는 명령어를 알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형태가요. 잠깐만요. 체인지를 써야 될 상황이 어떨 때냐? 잠깐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면 체인지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다. 얘가 이런 형태로 파여져 있으면 이거를 따로 막 따다다다다 그려서 하기에는 뭐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따로따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체인지 명령을 아니 EV잖아요. 아까 가져온 게. 그러면 볼게요. 체인지를 어떨 때 쓰면 좋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EV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밑에 요 판이 아까 필요한 거죠. 비폴리. 해롱해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자리를 파낸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파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얘는 지금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자, 이 형태라고 치면, 자, 얘가 맨 이거겠죠. 이거. 그러니까 얘는 체인지를 안 해줘도 되고, 지금 아까처럼 얘는 여기 10이 돌출된 이후에 30이니까 엘리브를 그 고도를 10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체인지 명령으로 특성에서 고도를 10을 높여주세요. 그럼 리스트를 해볼게요. 10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이 올라오고 30이 올라오면 고도가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지로 해서, 아까는 50을 올렸는데 체인지를 해서 고도를 4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밑에 거 10이죠. 위에 거 30이죠. 밑에 거 10이죠. 예. 그래서 유니온을 해서, 자, 3D 로테이트를 돌려보겠습니다. Y축에 마이너스 90. 자, 형태는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하나 파여 있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깎아내는 걸 해서 얘를 따내도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삼각형의 각이 틀릴 때, 그럴 경우는 체인지 이 명령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좀 길어지네요. 오늘 지금 각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잘린 각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통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통으로 그려서 그 삼각기둥을 만들어서 서브 트랙을 하기에는 여러 번 작업이 돼야 되니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체인지 명령은. 볼까요?
이거 되게 오늘 길어지네요. 자, 평론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이고. 자, 이런 형태다 치면 만약에 아이고 왜 이러냐,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10을 얘는 30을 해주고 얘는 10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유니온 해서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로 돌려보겠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요. 여기까지 사실 제가 여기까지 똑같이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가 이 형태가 틀리니까 통으로 그려서 얘를 한번 따내주고 얘 따내주고 여러 번 따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체인지 명령을 쓰시면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인지를 여러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 보시죠.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간단하죠. 요거 하나 그려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요 삼각형 하나 그려서 익스트루드, 이 밑에 거 하나 해서 익스트루드 하면 딱 되겠죠. 이걸 제가 갑자기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이유는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지, 도면 작업을 해 놓은 지는 좀 됐어요, 사실. 근데 동영상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왜 그랬죠? 뭐죠? 제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 꼭 드릴게요. 자, 요런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건 간단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판 먼저 그릴게요. 판이 자, 렉탱글로 80에 50. 어디 갔냐? 여기구나. 자, 해서 돌출 높이 25예요. 25, 익스트루드 25. 그리고 자, 얘도 탑뷰죠. 이 타원 부분도 탑뷰로 그리면 되죠. 얘만 프론트 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2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탑뷰에서 얘를 가져옵니다. 비폴리로. 그리고 바로 익스트루드 25 해줄게요. 여기 25, 익스트루드 25 해서 무브 리진 풀어줘야 된다 그랬죠. 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뷰 여기 요 삼각형이에요. 요거 비폴리로 또 잡았습니다. 잡아서 돌출 높이 20이에요. 이 익스트루드 20. 그 다음에 로테이트 3D 로테이트로 X축으로 90을 돌려주시면 조금 빨리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대안은 있는데, 이 원기둥을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밑에까지. 그리고 프론트에서 요거, 탑뷰에서 요거에서 익스트루드하고. 근데 무모하잖아요, 너무. 그건 무모한 일이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사각형으로 사각 박스를 그려서 얘를 파내는 것도 있어요. 오늘 늦은 김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익스트루드를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이 많은 방법을 해보시라는 게, 제가 전해드려도 좋은데 좀 이렇게 느끼시면은 제 생각엔 그게 더 좀 좋다는 거죠. 효과가 뭐냐면은, 사각형 이 형태를 25에 통으로 그리고 얘 잘라내고 얘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에잉? 이러시겠죠. 뭐냐면 볼게요, 한번. 자,
이, 이 타원을 만드는 방법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효율성을 떠나서, 왜냐면 익스트루드 해서 얘 50을 해줘요. 그 다음에 체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요만큼 요 형태를 파낼 건데 체인지로 높이 25를 올려주면 돼요. 근데 사실은 무브로 해서 이제 미드 포인트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에서 25. 그 다음에 서브 트랙 바로 갈게요. 서브 SUB. 자, 하이드. 그 다음에 얘만 쳐내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쓰지 마시고요. EV잖아요. EV를 그려서 볼게요. 좀 맞지요? 맞겠죠? 자, 익스트루드에서 20, 익스트루드 20. 그다음에 3D 로테이트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X 90. 그럼 무브. 서브 트랙 해볼게요. 아이고. 자, 따단. 같죠? 어떤 게 편한지는 이거는 방법론이 3D 하는 방법론은요. 쪼개서 하나씩 붙이는 유니온 명령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덩어리에서 지금처럼 파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 두 개가 밖에 없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게 편한지는 이게 이제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방법론이 생기고 한 가지 작업을 했을 때 다른 걸 찾아보세요. 지금처럼 저처럼. 그리고 요 타원 요걸 깎아내는 방법론들이 꼭 뭐 원을 그려서 꼭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원을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해서 요거 원 그려진 이 부분을 갖고 파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사각형에서 이걸 이렇게 거꾸로 파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좀 머릿속에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캐드의 활용 능력이 발전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이 지금 버전 2-6인데 제가 이제 조금씩 좀 약간 이제 실력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버전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막 명령어 다 가르쳐주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면 명령어 안다고 캐드는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맨날 그걸 부르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르쳐달라는 사람들한테도 맨날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뭐 책 사네 책 사야죠. 책 사고 이런 거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명령어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걸 어디에 활용할지는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했는데도 어떤 방법을 못 찾는 분들이 많지요.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방법론들을 알게 된 건데 제가 그렇다고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방법론들이 있으니 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료를 주고 제가 그 가르쳐도 주고 하고 있으니 이 김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제가 작업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친구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바쁘고 그러니까 못 만나요. 근데 저는 제가 캐드를 진짜 한 10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한 6시간도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3D를 해요. 2D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3D는 자기가 책을 공부를 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전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건 캐드를 공부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3D를 하는데 사진을
카톡을 한번 보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부위가 힘들고 이 부위가 힘들었다 뭐 얘기를 하길래, 자주 만날 수는 없고 일도 해야 되니 그럼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볼 테니까 좀 알아서 공부 좀 해보고 모르는 걸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었으니 또 도움이 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아마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 방법, 이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방법으로 캐드를 전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다양한 업종에 있는 작업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원래 주특기라고 그러죠. 전공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캐드에 관한 굉장히 좀 좋아해요, 캐드를. 그리고 정말 많이 해요.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씩도 해본 적이 있고요. 작업을 할 때는 진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7, 18시간 막 이렇게 한 적도 많아요. 어제도 새벽 1시까지 1시 정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일이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좀 혹시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약간 좀 내성이 안 찰 수도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론을 공유하자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간혹 가다 들리시든 하셔서 이렇게 얻어가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정보도 얻어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요 부위에 블로그 주소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이제 뭐 여러 명이에요. 캐드를 자꾸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지인이든 친구든 후배든 선배든. 그래갖고 제가 일일이 만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저한테 과외를 얘기하면 돈을 받고 제가 그럼 와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다들 직장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미흡하지만 조금씩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한번 들려보세요. 들려서 보시면 거기도 또 2D 관련된 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방법론들이 제가 생각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취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길었어요. 1시간이 넘어갔네요. 누군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는 길면 안 된다네요.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막 어색하다고. 근데 앞으로는 좀 개선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드 해부학 3D 버전 2-6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는 버전 3으로 지금 넘어갈지 제가 2-7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해서 한번 보고요. 빠르면 버전 3으로 이제 업을 가고요.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한 번 더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버전 2-7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만들 테니까요. 때로 이렇게 동영상이 늦어도 좀 잊지 말고 좀 찾아주십시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